그 두 번째 비극, 지금 시작됩니다. 그녀는 거짓말로 자신을 엘리트 여성이라고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두 번째 남편에게 3천만 원이 넘는 SUV 차량을 사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둘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순간 두 번째 남편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녀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본인의 미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본색을 드러낸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똑같이 두 번째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먹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그를 뒤로 밀어 둔부좌상 꼬리별 부상 전치사주의 상해를 입힙니다. 거동을 불편하게 만든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12월 14일 또다시 우울증 약을 먹인 뒤 침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천사로 가면을 쓰고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03년 2월 12일 전 남편과 똑같은 병명으로 두 번째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운동도 좋아하고 별다른 병치레도 없었던 그였기에 이렇게 사망한 게 아무래도 의심스러우니 시신부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타살 혐의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대성통곡하며 가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영혼 결혼식까지 올려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가족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때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그녀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영혼 결혼식은 치러지고 보험금을 수령한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춥니다. 그녀는 매우 사치스러웠기에 금전적인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음 먹잇감을 찾습니다. 누가 좋을까? 다음 범행 대상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로 갑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녀는 바로 범행을 시작합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엄마에게 갱년기에 좋다며 약을 탄 석류 주스를 권합니다. 그리고 잠든 엄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 실명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그녀는 오빠와 같이 살게 됩니다. 사는 게 힘들다며 술을 한잔 하자고 합니다. 이 역시 그녀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을 탄 술을 먹고 잠이 든 오빠에게 그녀는 두 눈에 염산을 넣어 자신의 친오빠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녀는 치료를 받던 오빠 병실에 몰래 들어가 링거에 기관지 확장제를 넣어 살해하려 하지만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그녀의 범행은 점점 더 점입가경에 이릅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그녀는 집까지 팔아치우고 가족들에게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다가오니 그녀는 2005년 1월 9일 실명한 오빠와 남동생에게 약을 탄 주스를 먹이고 불을 저지릅니다. 미리 화재보험까지 들어놓았던 거죠. 집까지 불을 지르고 갈 곳이 없던 그녀는 전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강씨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며칠간 머무르게 해달라며 부탁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그녀는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씨는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분노를 느낀 그녀는 강씨의 집에 화재를 일으켜 이로 인해 가사도우미 강씨의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고 강씨의 두 자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될 것이 두려웠던 그녀는 병원으로 가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잡히면서 그녀의 범죄는 멈춰주게 됩니다. 돈이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남편 그리고 가족을 도구로 생각했던 엄인숙.
그녀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녀는 과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3문 극장의 밝은 달빛이었습니다.